안녕하세요. 레이저스탁입니다. 지금 시간이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 새벽 2시 27분이고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지금 저녁 6시 27분 정도 되겠죠. 한 장 몇 시간 뒤면 이제 오픈을 하는데요. 지금 야간 선물로는 좀 괜찮아 보입니다. 아무리 제가 라이브 방송 많이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아무리 제가 시장을 조금 약간 더 잘 본다 하더라도 항상 여러분들 스스로 이 리서치 하시고, 그리고서 제 의견은 투자 자문사 조언이 아니라는 것 명심을 하시고요. 이 모든 투자는 여러분들의 책임이니까 제가 아무리 어떤 주식을 얘기한다 하시더라도 여러분들께서 꼭 공부하시고 그리고서 잘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이번 주 시장에 대한 분석을 제가 블로그에 올렸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저번에 라이브 방송을 한 2시간 넘게 했었는데, 앞으로 라이브 방송을 어떻게 제가 운영을 계획을 할지, 그리고서 오늘은 이제 라이브 방송하고 그간 영상에서 퀘스천 나온 게 있었었는데요. 제가 질문을 못 해드린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린 라이브 방송 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4천을 넘었었고요. 지금 분석가들의 얘기를 좀 종합해서 보면은 아마 한 0.5% 정도의 볼레틸리티를 이번 주에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래도 이제 시장은 좀 올라가는 분위기인데, 급격한 상승보다는 좀 차근차근하게 갈 것 같습니다. 장이 새로운 달이 시작되면은 저희가 이제 봐야 될 게 이제 먼슬리 피벗 포인트입니다. 여기 잘 봐주세요. 지금 여기는 S&P 500가 지금 이제 야간 선물로 봤을 땐 4029, 그렇다고 그랬을 때는 한 0.5% 정도 좀 오른 상태인데요. 여기를 보시면서 보면 좋은 게 저희 피벗이 이제 3800이 될 거고 R1이 4070이 될 겁니다. 그래서 R2가 4167이고요. 저번 달도 보시면 S&P 500가 이제 피벗 포인트에서 R1 정도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R2 근처에 가다 끝났거든요.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번 달 4월 달 피벗 포인트를 보면은 3896인데 지금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아마 가장 베스트 케이스에서는 이 4070에서 이렇게 해서 한 4100까지 가는 게 가장 베스트 케이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4월은 좀 장이 좀 괜찮을 것 같으니 여러분들께서 매수 생각하셨던 주식들 좀 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우존스를 한번 봐드릴게요. 다우존스도 이제 저번 달에 워낙에 괜찮았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올라가는 그림이 됩니다. 보시면은 저번에는 R2를 넘어갔었고요. 이번에 이제 R2를 넘어간 게 몇 번이 안 됐어요. 그 전에 이제 보면은 얘가 별로 실적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하다가 이제 2월 달부터 이제 상승을 하고 1월 달에는 R2를 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R2를 다시 갔다가 지금 이렇게 가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이 그림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이 다우존스가 앞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ETF이기 때문에 이제 331불이지만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한 100 정도 곱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33,100 정도 보시면 되고 얘가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갈 것인가, 34,000까지 해서 뉴 하이를 갈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보는데 전통적인 산업으로 이제 있으니 얘가 이제 잘 갈 수 있도록 보는 게 좋습니다. 제가 차트를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가장 잘 접근하려고 그러기는 이제 tradingview.com을 위주로 설명을 하고요. 좀 전문적으로 더 해가지고 볼 때는 전통적으로 이제 트레이더 같은 사람들은 이 stockchart.com을 봤었습니다. 요거는 좀 자동화된 기능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 수동으로 분석하는 게 있기 때문에 stockchart.com은 이론 같은 거는 배우기 괜찮은데 지금 현재로서 여러분들한테 트레이딩 뷰하고 추천을 한다고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저는 tradingview.com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다우존스 얘기를 하다가 이쪽으로 온 이유는 앞으로 이제 이번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꽤 많은
4월 달에 이제 얘네들 발표를, 그 실적 발표를 많이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제 그 지금까지 있던 기술주 말고, 보잉, 그리고서 캐터필러, 그리고서 CRM도 좀 잘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서 이제 뭐, 그 다음번에 디즈니하고, 그 다음에 골만삭스가 다음 주에 실적을 발표합니다. 4월 14일. 얘 봐주고. 그리고서 이번 지금 홈디포트 굉장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얘를 좀 보면서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될지. 얘 같은 경우는 갑자기 급격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어떤 조정이 올 거다 어쩌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그건 아무도 모르니까요. 하지 뭐 그래도 이제 좋아 보이는 거는 어떤 게 있었냐면요. 말씀드렸다시피 차트를 다시 좀 분석하기 좋은 거는 트레이딩 뷰에서 이제 트레이딩 뷰닷컴으로 다시 왔고요. 이렇게 봐주시면은 얘가 그동안 이제 그 이렇게 하나의 박스, 우리나라에서 박스형이라고 그러죠. 요 안에서 이제 그 움직이고 있다가 그래서 잘해가지고 올라간 상태거든요. 특히 나중에 이제는 그 3회 법칙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얘 같은 경우 다시 와서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을 치고 올라갔다 이렇게. 그러면 이 경우에 어떤 식의 이제 그 차트상의 이론으로는 이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이만큼까지 올라간다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봤을 때는 얘가 이제 앞으로 거의 고점까지 온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갈지는 아직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얘를 이제 좀 봐주시면은 다우가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아닐지에 대한 그림을 저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여기서 이 차트상으로는 딱 오를 만큼 오른 거예요. 여기서 더 올라간다 그러면은 다우는 좀 더 상승할 기운이 더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이 직직이라고 이제 그 차트상에 있어 이렇게 직진을 긋는 건데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이 상승할 때 이제 higher high, higher low, low high, low low라고 그래가지고 이 차트의 이제 고점하고 저점 하나 가지고 이 상승세인지 아니면 이제 하락세인지 보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트레이더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시장을 아주 간단하게 차트의 기본적인 측면을 보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봐요. 요거는 나중에 제가 이제 기회가 될 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나스닥은 보시다시피 선물에서는 0.4% 정도 올라가는데 오늘 그 다우나 그리고 S&P 500은 들어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좀 봐주시는데 그래도 희망적인 소식으로 하나 보시면은 좋은 거는 제가 차트 분석하는 것 중에서 여기 위에 파란색 선 보이시죠? 이 파란색 선을 이제 그 저번 목요일 날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한 가지 희망은 좀 보여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장이 이제 지금은 그래도 굉장히 이제 좀 포지티브하게 돌아갔다. 그러나 그래도 약간은 좀 조심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를 명심을 하세요. 지금 상태는. 왜냐하면은 갑자기 뭐 턴어라운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호재가 사실은 EB마켓에서 테슬라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주식을 이제 좀 보시면은 지금 웹부시에서 이제 저번에 이제 그 950불까지 이제 그 이 목표 가격을 했다가 지금 현재 얘가 안 나오는데 프리마켓에서 지금 710불 정도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잠시만요. 제가 그냥 좀 가격을 확인해 드릴게요. 네, 지금 프리마켓에서 7.83불로 올라가지고 713불, 713불이면은 요 라인쯤에 지금 있거든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650불에서 이게 잘 가면은 이제 일로 올라갈 건데 이번 주에 저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이런 상승세를 치고서 이 750불을 넘어가지고 이제 계속 갈 수 있을지 그 포인트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가 이렇게 그 갑자기 있다가 선들이 맞물려 있으면은요 한 번에 역전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형체 상태로는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테슬라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가 18만 4천 대 이상 그 딜리버리, 18만 2천 대 이상 딜리버리가 되면은 시장에서 좋을 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무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 포지티브하게 보셔도 되고, 이 테슬라가 이제 EV 마켓에 대해서 이제 변환점을 줄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다시 보셔야 될 거는 S&P 500의 마지노선은 이제 3,902에서 3,909를 보세요. 그리고서 나스닥도 이제 지금 이제 4월 달에 피벗 포인트, 4월의 피벗 포인트를 보시면은 지금 요 상태에서 시작을 하니까 나스닥도 지금 출발은 좋습니다. 13,480인데 지금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론 쪽에서 13,780 그리고서 14,000까지 다시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번 달에 가장 포지티브하게 제가 볼 수 있는 거는 요 라인에서 저번에 아론 정도가 됐었던 이 순간 14,000 미만 정도를 보고 가면은 아마 4월 달에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 주 FOMC 미팅 저번 결과 회의로 나오고요. 옐렌 재무장관은 이제 또 이제 인터뷰가 좀 있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10년물이 한 1.7% 정도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요거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차트 1.73하고 1.87 사이까지 갈 거냐, 아니면은 1.73하고 1.6%에서 있을 거냐, 요 구간을 저희가 잘 연동해서 보시면은 시장은 이번 주는 크게 보시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테슬라 얘기를 드리면서 저번에 라이브 방송할 때 좀 많이 물어보셨던 그 피스코라든지 아니면은 스펙주 이제 자동차 이 전기차 회사들한테서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생산해서 팔고 있는 거는 실제로 테슬라하고 니오밖에 없습니다. 이제 폭스바겐에서 이제 새로운 게 나오고 이제 그 ID4, ID3가 나올 텐데요. 저도 이제 걔네들을 주목을 하고 있어. 왜냐하면 워낙에 그 가격이 좋아요. 하지만은 테슬라에서 말씀하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모델 2 얘기가 나오고 사이버 트럭이 나옴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질 거고요. 지금 니오도 많이 아실 텐데 지금 40불이거든요. 이번에 피벗 포인트가 40.44에서 시작해가지고 48불까지 갈지 아니면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그 생각보다 이게 아무래도 중국 회사이기 때문에 그 테슬라가 움직이는 것만큼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여주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 염두를 하면서 보셔야 되고요. 피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문이 많은데 제가 옛날에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얘는 미래 이제 M&A 때문에 이제 들어간다. 그래서 저는 조금씩만 모으고 이렇게 계속해서 차근차근 모으고 있는데요. 이 전기차라든지 스펙주 중에서 아직 매출이 안 일어나는 전기차 회사는 급등은 초기에는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가면서 약간씩 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피스코 같은 경우도 실제로 차가 나오는 시점은 2022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2021년인데 지금부터 2020년 하반기이기 때문에 한 15개월 정도를 더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서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얘도 이제 그 출시되는 시기가 좀 지연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이쪽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양산차를 이미 만들고 있는 GM이나 포드한테 돈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GM이 사실은 지금 막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래서 이제 GM 쪽에 있어가지고 생각보다도 이렇게 좋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상으로도 이 저점보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얘가 저번 고점이었던 잠시만요. 가격을 제대로 확인해 드릴게요. 여기 뜨니까 62불이거든요. 62불을 지금 여기서 앞으로 하면 10% 정도죠. 10% 넘어가면은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63불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가장 좋은 그림은 이런 상태에서 올라가면서 올라가고 이러면 이게 higher high라는 뜻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계속해서 상승이
되어 간다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도 EB 주식, 기존의 새로운 EB 주식 말고 만약에 EB 시장이 할 때 기존의 주주들은 또 이제 GM을 또 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동차가 기술력만 갖고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영업망도 중요해요. 이 일론 마스크 같은 경우는 영업망을 하다가 이제 중간에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 이 전 시장을 없애버리는 이제 그 초강수를 뒀는데, 워낙에 테슬라는 첫 번째 이제 그 마켓 이 파이오니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많이 이제 그 인식을 받았었지만은 다른 회사들은 솔직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로서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파지티브하게 가고 있으니,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서 그동안 좀 마음고생들 많이 하셨었는데, 이번 주 보시면은, 이 아까 그 이동평균선을 보였지만 또 하나는 볼 수 있는 게 이제 피벗 포인트가 있습니다. 피벗 포인트 상으로 봤을 때는 R1이 이제 746불,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번에 824불이니까 이번 달 흐름을 보세요. 그래서 이제 얘가 824불을 넘는다 싶으면은 굉장히 좋게 갈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저번에 이제 QA 쪽에서 어느 분께서 이제 마지막 이 저가로 살 수 있는 구간이 아니냐 그랬는데, 그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 주식이라는 거는 항상 어떤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 최저점이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은, 테슬라 폴션이 많으신 만큼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제 테슬라의 미래를 저처럼 파지티브하게 믿으신다 그러면은 저점이 될 때 좀 사주시면 좋아요. 저는 지금 이때 좀 콜옵션을 좀 사놓은 게 있어가지고, 내일 가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가지고 좀 플러스가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린 라이브 방송 운영 계획을 말씀드릴게요. 어, 이웃분들하고 이제 그 옛날부터 저를 좋게 봐주신 많은 분들께서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 라이브 방송이 끝나자마자 다른 어떤 분들께서 내용을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그대로 또 방송을 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들이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분들께서 이 방송을 들으시면은 다음번부터는 이제 출처를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래도 이제 좀 나이도 좀 있고 제가 좀 있던 바닥이 굉장히 좀 이렇게 인정사정 없이 경쟁이 많은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여러분들께서 그분들께서 모르셨을 거라고 아주 좀 파지티브하게 믿고 싶습니다. 그다음 나중에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제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지금 멤버십 말씀이 많이 나와가지고 멤버십 운영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뭐 저희가 뭐 구독자 수가 얼마나 안 되지만은 많은 분들께서 좀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 그리고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그 운영을 좀 멤버십으로 가려고 그러고, 유튜브에서 제가 이제 회원제를 찾아보니까 아직까지 이제 4,000시간이 안 돼가지고 안 됐었는데, 지금 보니까 또 4,000시간이 확 넘어버렸네요.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그 나중에 그 이게 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하는데, 만약에 이제 안 된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경우 제가 밑에 링크를 하나 걸어 놨습니다. 거기 그냥 도네이션 좀 부탁드리고요. 그 도네이션 해주신 분들 위주로만 이번 수요일을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많은 분들보다는, 도네이션 해주시면서 묻고 싶었던 거, 이제 어떤 종목이란지 그런 걸 보면은, 제가 나름대로 좀 굉장히 좀 친절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세하게. 이렇게 도네이션 해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시간이 이제 몇 시간이 되든지 간에 여러분들께서 보실 의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리고서 이제 이 라이브 방송이 끝나면은 즉각 공개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일반인 분들한테 들을 수 있도록 좀 편집을 해가지고 이걸 한 일주일이나 2주일 뒤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도네이션 해주신 분들하고 그냥 들으시는 분들하고 이제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서 이제 블로그 링크가 이제 밑에 또 하나를 이번 주 걸 올려놓을게요. 그러면은 2020년부터
사실은 이제 블로그를 진행하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바그다드 재벌님인데요. 굉장히 뭐 아주 보는 시각도 좋고 사람도 좋으시고, 그래서 인제 바그다드 재벌님하고, 그리고서 버러플로우님이라고 그래 가지고 인제 제가 부탁하면은 막 이 기술적인 걸 많이 만들어 주셔서 굉장히 열심히, 그냥 공학 도시인데 인제 그거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 가지고 인제 카페를 한 달 안에 인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인제 그 카페는 그냥 뭐 리딩방이나 인제 자극적인 문구라든지, 아니면 막 이분저분 오셔 가지고 막 이렇게 싸우고 이러는 건 아니고요. 좀 진지하신 분들끼리 모여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서 서로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하나의 그 커뮤니티식의 카페를 만들려고 합니다. 뭐 사람이 뭐 이 카페 가입자 수가 뭐 10만, 20만 이런 거를 추구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는 인제 뭐 저희는 인제 사람이 소수라 하더라도 정말 서로 인제 이끌어 주고 도와주시면서 같은 목표를 하면서 가는 그런 카페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서 그 카페는 나중에 인제 어느 사이트로 갈 거고요. 그 카페 그 이름명을 laser인vestorscom 닷으로 만들 겁니다, 나중에는. 음 제가 인제 그 카페를 생각한 이유는요. 외국 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한국 분들끼리 부딪히거나 아니면은 서로 인제 어글리 코리안들이 좀 계세요. 동포가 동포를 등치고, 뭐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은 그런 거를 옆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100 분이 계시다 그러면 한두 명, 많으면 한 3-4 분들이 그렇게 만드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분들께서 한국 분들하고 어울리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제가 인제 중국 애들도 친구가 좀 많습니다. 옛날에 중국에서도 좀 인제 상해에서 한 2년 정도 일을 해 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이 인제 미국에 인제 이민을 오면은 굉장히 부러울 때가 있어요. 새로운 사람이 아무것도 인제 돈만 가지고 인제 왔는데 "그 돈도 줄여 라. 아껴라." 이러면서 옆에 있는 중국 사람들이 이 사람이 뭐 한다 그러면 가게 여는 것도 다 도와줘 가지고, 이 사람들이 미국에서 돈을 이만큼 벌었다 이러면은 이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요만큼이라도 "너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여기까지 와.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부자가 되자." 이게 화교의 하나의 굉장히 끈끈한 인맥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면서 왜 어 '우리는 정말 똑똑하고 정말 정도 많고 사람들도 좋은데 이게 안 될까?'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능력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 가지고 그 방향대로 가고 싶고, 또 그 방향으로 가면서 우리 또 좋은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인제 그렇게 하나 카페를 열어 가면서 이제 가고, 나중에는 그 카페에서도 인제 회원제 위주로 가 가지고 하나의 사이트를 해서 그게 회원 수가 많건 적든 떠나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그리고서 항상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서로 많이 도와주면서 격려하고, 우리가 돈을 버는 게 목적이지만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카페를 한번 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제 지금 도네이션을 인제 그 카페 쪽으로 해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서 인제 그 이번 주 라이브 방송 쪽으로 해 주셔도 좋고요. 그러시면은 라이브로 인제 하면서 이번 도네이션 해 주신 분들한테만 제가 라이브 방송을 오픈을 하려고 그럽니다. 어 그가 인제 그 Q&A를 보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면은요. 시장금리 1.73%가 인제 영살님께서 보시는데 1.73%가 매수 기회의 기준이냐인데, 이게 사실 그게 굉장히 확건드리기가 어려운 상태예요. 시장금리는 하나의 그 기준이라기보다는 시장이 올라가는 그 채권 시장의 흐름이거든요. 이 채권 시장의 흐름과 주식 시장의 흐름은 굉장히 연관이 많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매수다 아니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인제 이 금리라는 거는 올라갔다가 항상, 주식도 그렇지만은 갑자기 올라갔다 이렇게 해서 이 안정 컨솔리데이션이라고 영어로요. 컨솔리데이션 되는 기간이 다 안착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래서 그러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은 다른 게 인제 지금 막 어긋났던 톱니바퀴가 맞아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꼭 매수의 기회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힘든 게 저번 주 보면은 금리가 올라갈 때 이 주가도 올라가는 상황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지금 말씀 확실히 드리기가 어려워요. 자, 두 번째, 케일리님께서 이제 질문하신 건데, 왜 2021년을 횡보장으로 보는가? 그 얘기인즉슨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이제 이게 리오프닝 리스크 때문에 그래요. 말씀드렸지만은 저번에 라이브 때도 이제 이 그림 기억하시죠? 이제 그 올해 예측 모델이 이렇게 된다. 그랬을 때 8월 이후에 이제 그 세 번째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때 리오프닝을 한 것보다도 우리가 예상을 했던 실적이 덜 나온다. 그랬을 때는 시장에 좀 타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횡보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서 작년에 2020년에 우리가 올랐던 거는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이때 이제 3월 달에 저점이 됐다 막 올라가신 분들은 요 부분을 많이 생각하세요. 그리고서 다른 분들께서도 이제 이렇게 자극적으로 미국 주식 시장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는데 다시 차트를 가지고 보여드리면은 2014년부터 보면은 이쪽에 워낙에 올라서 이쪽에 떨어진 게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지만은요. 이때도 꽤 많이 항상 조정을 받던 시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서도 별거 아닐 것 같지만은 여기도 9%가 떨어지거든요. 이런 시장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12% 떨어지죠. 그 다음번에 이제 이게 2016인데 이때도 5%가 떨어집니다. 그리고서 뭐 여기서도 떨어지면은 6% 떨어지고 그리고서 이제 2018년 초에 이렇게 떨어져도 13%가 떨어지고요. 2018년 하반기에 3분기부터죠. 그때도 또 20%가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냥 올라갔던 시장은 아니고요. 여기서도 7% 정도가 떨어져요. 이게 2019년이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다가 이때 이제 3월 달에 작년 3월 달에 했던 게 36%고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막 올라간 시장처럼 보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하도 올라간 폭이 컸기 때문에 보이지만은 요 사이사이에 조정받는 기간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 하나도 안 하고서 다시 다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보면은 그냥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게 올라가다가 잠깐 내려갔다 만나 하는데 이 우리가 가장 근처인 뭐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은 2014년부터 다시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별것도 아니지만은 2027이었었어요. 그리고서 또 10%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을 여러분들이 좀 봐주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제가 천이 올라갈 때마다 좀 위험하다, 좀 무섭다고 그랬잖아요. 이때도 천이 올라갑니다. 3천이라고 하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조정이 꼭 한 번씩은 있어. 한 번 치면은 새로운 게 올라갔을 때. 그러기 때문에 올해를 제가 이제 약간 좀 횡보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심리적인 요인이거든요. 지금 이틀 때 4,019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텐데요.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이게 무슨 일 때문에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식의 변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로 꼭 명심을 하세요. 특히 지금처럼 그 금리도 올라가고 그리고서 이제 이 다음번에 이제 이 연준의 정책도 애매하고 그 다음번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변수 그러니까 더 이상 매수 자금이 들어오지가 않는다. 그리고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다음 주에 인베스트 뱅킹에서 이제 어닝을 발표하면서 만약에 이제 비랑 선생 같은 이제 헤지 펀드의 디폴트가 몇몇 개가 예상이 된다. 그럼 시장이 확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요걸 항상 생각을 하세요. 여기도 3천이 넘어갔을 때 이때부터 이제 조정받았던 게 한 7% 정도가 되고요. 얘도 2천이 넘어가서 9% 했고 또 넘어가다가 또 6%, 또 올라가다가 여기서부터 또 12%. 항상 이렇게 이제 좀 불안불안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2천, 3천, 천 단위로 움직일 때는 이거를 항상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올해는 그 월별로 그리고서 이제 이거를 그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이유에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나스닥은 한계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왜 나스닥 위주의 설명을 하냐? 그 이야기는 써니님께서 물어보셨는데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아직 나스닥 주식이 많으셔가지고요. 그래서 그 위주로 갔던 게 있습니다. 그리고서 경기 순환주나 이제 금년 이제 상승 예상주는 제가 수요일 날 요거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제 기본적인 규칙인 멘탈 관리는요. 제가 추천해드린 책 읽으면서 그 책 쫓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다른 거는 암만 펀더멘털이 좋다고 하더라도 주식과 그 회사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관리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펀더멘털이 좋은데 주식값이 안 올라갈 때도 있고 어떤 소식도 모르는데 갑자기 주식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주식을 하나의 거래 상품, 종이 조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수요와 공급을 보고 이제 좀 접근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제 관리라기보다도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얘기를 그 책의 1장하고 2장에 좀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외환하고 채권화 주식 관계는 이제 했는데 요거는 인강 쪽으로 좀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책 구매 및 출간일은 5월 초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매하는 방법은 국내뿐만 아니라 뭐 전자책으로도 나올 거고요. 그리고서 우리 여기서도 그 배송 받을 수 있게 다 해놨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에서 IPO 가격의 폭에서 이제 이게 5일이 아니라 이제 7일 종가라고 뭐 질문이 나오셨는데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잘못 찍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요거로 이제 데일리 아까는 이제 위클리였는데 데일리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얘를 이제 잘 보시면은 여기서 여기인데 이거 보시면은 1일 2, 3, 4, 5 그러면은 요 폭에서 가장 낮았던 부분, 가장 높았던 부분에 종가의 폭을 보는 겁니다. 요거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뭐 다른 데서 이런 게 있냐 없냐 게 아니라 제가 IPO 트레이딩을 좀 좋아했었어요. 아직도 좋아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건 완전 트레이딩용입니다. 이 장기적으로는 IPO가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보다가 얘 같은 경우에는 펠트론을 보여드릴게요. 트론 RON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좀 찾아올게요. 시간이 늦어서 제가 졸린가 봅니다. 오늘 운동을 좀 데드리프트하고 이제 스쿼트 좀 세게 했더니요. 뭐 사담으로 얘기하면 원래 이제 데드리프트나 이런 거를 좀 많이 했었었는데요. 오늘 오래간만에 이제 300을 그 스쿼트 한번 칠라로다가 270밖에 못 했더라고요. 아무튼 여기 보시면은 2020년에 이제 상장을 하다가 얘 사실은 여기 20불 때 막 사자고 그랬었었는데 이제 이렇게 팬데믹이 올 줄은 몰랐었죠. 그래서 팬데믹에서 가장 혜택을 받은 주가 이 20불짜리 주가 거의 180불, 170, 160 몇 불까지 갔다가 지금 내려온 상태인데요. 171불까지 갔다 그러네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얘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핫하게 IPO에서 성공한 주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다른 IPO 주식은 안 그럴 때가 좀 있거든요. 특히 아까만 말씀드린 스노우플레이크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느 시점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한번 샀다가 파시고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거 이제 5일치의 폭을 가지고 보시다가 상승을 하는 이 시점에서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 시점에서 들어가서 무리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거는 정말 베스트 케이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면은 사실 굉장히 플러스가 많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익숙하지는 않지만은 이제 DKNG라고 그래가지고 이 미국에서는 잠시만요. 드래프트 킹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주식 좋아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뭐냐면은 이 스포츠 베팅을 하는 건데요. 스포츠 베팅에서도 자기가 사람을 구성해가지고 먼저 이렇게 베팅을 하는 게임입니다. 얘 같은 경우도 그랬어. 워낙에 이제 그 미국 애들이 도박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쯤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다가 또 나오고 또 여기서부터 쭉 하다가 또 빨리고 이제 이런 식의 아주 그냥 이 볼레틸리티가 높기 때문에 IPO 주식이 어느 정도 세틀 될 때까지는 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스펙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슷하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을 잊지 마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서 이게 제가 비교하면서 풀려져 주식이 많다고 그랬는데 하나 정정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 팔란티어 쪽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10억 주가 더 풀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제가 좀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팔란티어를 잘 안 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정확하지가 않았는데 그거는 제가 다시 수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이제 그 질문에 있던 거는 비교를 해서 풀려지 맞긴 했는데 얼마만큼 부족한 건지 수치상으로 계산이 있는데 요거는 사실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핀비저닷컴 같은 데 가서 보시면은 제가 다시 하나 가지고 가 볼게요. 여러분들께서 가장 좋게 볼 수 있는 거는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아웃스탠딩하게 낮을 수 있는 거 그리고서 지금 이제 유동 주식수하고 그 다음에 거래량과의 관계를 보세요. 그리고서 요게 다음번에는 이 기관들이 몇 프로를 가지고 있냐 지금 18%밖에 안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관에서 이렇게 많이 안 갖고 있다라는 거 기관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 세 포인트를 봐주시면 돼요. 스노플레이크를 보면은 얘도 이제 지금 유동성 5천만 주지만은 이거에 대해서 10%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고 기관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좋다고 하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하면은 한 7.5 빌리언이 됐는데 3천만 주 정도가 하시면은 기관이 가지고 있는 게 또 많아요. 그러니까 기관이 꾹 지고서 안 푼다는 이런 스토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를 좀 봐주시면은 이게 이제 유동 주식수 중에서 내가 얼마만큼 이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원인이 어디 있냐 그거를 봐주시고서 가시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캐시플로우가 되는데 요거는 어떻게 봐주시면 좋냐면요. 이게 산업별로 다 다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스크리너 쪽으로 와서 보시면은 섹터만 해도 11개가 넘고요. 인더스트리도 이제 하면은 이 섹터별로 하지만 다 따지다 보면은 80개가 넘어요. 여기서도 인더스트리 가면 이렇게밖에 없지만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11개 섹터에 89개 인더스트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테크놀로지 섹터를 하더라도 인더스트리 가가지고 그 경쟁 동종업계와 비교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캐시플로우가 얼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는 사실 요거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보잉에 대해서 좋은 질문이 나왔는데요. 배당하고 자사주 힘들지 않을까요? 그건 저도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 질문 같은 경우는 공부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좋고요. 요 두 번째로 이제 중국의 코맥이라는 회사가 나오기 때문에 이 입지가 줄어들 것 같은데 어떡하냐. 그러면은 요거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냐면은 우리 기업 분석을 할 때 이제 스왓 애널리시스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외부적인 요인, 그러니까 이제 내부적인 요인이 나오는데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이제 스트렝스와 위크니스가 가고요.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기회와 이제 스렛으로 가요. 그래서 SWOT가 되는 거고 사실 이거를 계속해가지고 어떤 매트릭스를 만들어가지고 점수를 계산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 SWOT를 만들고 그래서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도 키 석세스 팩터라고 그래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전략을 짜게 됩니다. 이게 보통에 보면은 티피컬한 아주 일부분이지만은 이 티피컬한 이제 이 전략
이 프레임의 하나인데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위에를 보시면은 이제 이 예, 사실 배당하고 자사주가 유일하게 회사로서는 그 펀더멘탈을 증가시키지 않고 주가를 관리할 수 있는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배당하고 자사주가 힘들지 않을까? 그거는 제가 답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얘네 그 캐시플로우도 봐야 되고 이렇게 봐야 될 건데 2022년 말 이후부터는 정상화가 오면은 다시 저는 이 얘네 정책으로 올 것 같아 보이고요. 이 중국의 이제 코맥은 아직은 비행기가 인제 그 얘네 로드에 3개가 있는데 하나가 팔리고 하나는 너무 작아요. 그 중간에 인제 하나 지금 발표하는 거는 아직은 운항 거리가 짧기 때문에 국내 기술이 대부분이고요. 저번에도 인제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만날 때 보면은 화해 제스처로는 서로 물건을 사주고 팔고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이 보잉은 미국 중국에서는 인제 예를 들어 가지고 그냥 보잉하고 인제 그 농수산물을 사주고 미국에서는 중국에 맞게 이제 또 해줄 수 있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지금 현재로서 이게 가격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식이 움직이는 인젠 퍼스펙티브 그러니까 4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펀더멘탈 아까는 펀더멘탈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 가격의 인제 그 기술적 부분이라든지 가격의 움직임을 보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차트 패턴은 좋습니다. 지금 이제 252불이고 요게 인제 프리마켓인데도 지금 안 좋게 나오는데요. 잠시만요. 지금 보잉이 야간 선물로 가격이 255입니다. 그리고 255면 한 요 정도 라인에서 지금 있는데요. 요 패턴으로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제 컵 앤 핸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따면은 한 280에서 300까지는 무난하게 가는 차트 패턴이 돼요. 얘는 이제 확률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봤을 때 300불 고 언저리까지도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서 인제 제가 인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 보잉 중에 인제 지금 베팅했을 때 어느 게 가장 많이 오를 거냐 그러면은 얘는 지금으로서 20% 정도 오를 룸이 있고요.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잘 모르고 그다음번에 2 년쯤 3년 뒤는 어 저는 사실 보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판단을 해 보세요. 저도 제가 분석을 해서 보는 것이지 정답은 아닙니다.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하나를 알아두셔야 될 게 항상 고점에서 마이너스 6%가 나오면은 제가 이제 어느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고점이 딱 됐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6%가 되면 저 손절하고 나옵니다. 항상. 왜냐하면은 그거는 제 룰이에요.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내가 여기서 샀기 때문에 여기까지 기다린다.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항상 저는 여기서 오늘 항상 고점에 있는데 마이너스 6%가 된다. 그럼 떨고 나옵니다. 예전에 이제 테슬라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물어보셨을 때 900까지 갔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때 언제 나왔었었냐면은 아마 800 몇 불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가 이제 한 6% 떨어졌어요. 예. 800 한 30불 이때쯤에 다 떨고 나왔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제 철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6%가 된다. 그럼 무조건 나오고 또 하나는 월 기준으로 해서 내 포트폴리오가 월 시작 대비 중간에 마이너스 6%가 된다. 그럼 모든 걸 다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서 한 투 스텝 백 정도에서 두 번째 투 스텝 백 해가지고 과연 내가 뭘 잘못했나 보고서 다시 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중입니다. 지금 뭐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해서 대부분은 이제 그 말씀을 드렸고요. 저번에 이제 왜 A맷이냐, 그다음 LRCX 중에 어느 게 더 좋냐는데 저는 LRCX를 하도 오래 해가지고 이제 A매트보다는 이제 그걸 하는 거지 선호를 하는 거지 뭐 A매트하고 LRCX하고 봤을 때 뭐 제가 뭐 A매트보다 LRCX 높게 본다기보다는 제 개인적으로 LRCX를 하도 오랫동안 봐가지고 그 주식에 익숙하기 때문에 더 선호를 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분께서는 여러분들 보시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반도체 주식은 나쁘진 않을 거예요.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LRCX가 야간 선물로 보면은 655 지금 또 2.46% 정도 올라갔거든요. 얘가 어디까지 상승세가 갈지도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반도체 주식 잘 보시고 하길 바라고요. 이번 주 수요일 날 라이브에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도네이션 좀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위주라니까. 그 다음은 또 그 다음번에 생각을 할게요. 제가 지금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의견하고 이런 거를 이제 맞아가서 이제 하는 과정이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고 만약에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은 제게 이제 제가 물론은 컨텐츠는 또 만들고 이러겠지만은 궁금하셨던 거 이런 주식 분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포괄적으로 가드릴게요. 저번 주에 이제 그 제가 대충 큰 얘기를 드렸고 도네이션 해주시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안 봤던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서 더 큰 그림도 보여드리도록 해드릴게요. 자, 좀 또 한 45분 정도 됐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제 새벽 3시 20분이지만 조금이라도 눈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